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번 한 주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고요. 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늘 제가 주말마다 항상 업로드하는 영상인데 이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상승을 보장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적어도 기관과 외국인은 왜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런 투자의 힌트도 얻어볼 수 있고 또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바라보는 관점들, 매수 상위 종목을 통해서 우리하고 어떤 것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체크하는 것을 즐겨 관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날짜를 5월 9일에서 13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기아, 그리고 SK텔레콤, S오일, 우리금융지주, 강원랜드,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어요. 자, 제가 보통 한 주 동안에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 경우는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전히 기아가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지금 얼핏 봐도 거의 3주째인 것 같아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기아의 수급을 보면 4월 26일 이때 이후부터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1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4월 26일. 자, 이때부터 계속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외국인이 정확하게 5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메이저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면 주가가 조금은 꺾일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이 구간, 지난주에 이 구간 매물대를 돌파했고 지수 대비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일단 기아는 제가 이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이 100원 상승한다면 영업이익이 거의 조 단위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업종도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슈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견조한 실적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차트로 보면 박스권, 자, 지금 이 종목은 과거 슈팅 구간 그리고 2월달에 러시아 전쟁과 함께 언더슈팅이 나왔던 구간 이 두 개의 구간을 제외한다면 약 75,000원에서 92,000원 이 사이가 강력한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주 내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과연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고 그리고 어제 주가 흐름을 보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2%의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기아는 보합이 나왔어요. 그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아는 그동안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이라든지 수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보여주었었던 이 박스권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실적도 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적 그 이상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처럼 직접적인 애플카 이슈가 나온다던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장 흐름이 견조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뻗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SK텔레콤이에요. 자, SK텔레콤은 한 차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차트 흐름을 보면 조금 특이한 거 안 보이시나요? 5월달은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던 한 달이었는데 반대로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신주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오고 시장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신 요금을 줄일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기 방어주들, 예를 들어서 음식료 관련주들, 아무리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종들, 그런 업종들은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오히려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식료 관련주들, 물론 전쟁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통신주, SK텔레콤하고 KT, LGU+, 이 세 개 업종은 통신주로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고 오히려 경기가 좋지 못할 때 그때 조금 더 힘을 발휘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장주는 SK텔레콤이라고 생각이 되고 2등주가 KT, 그리고 LGU+도 통신주라고 볼 수 있지만 다소 KT나 SK텔레콤에 비해서 항상 보면 시세가 그렇게 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주를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저라면 SK텔레콤이나 KT 이 두 개의 종목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차트를 볼까요? 지금이 SK텔레콤이고 지금은 KT, 흐름이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LGU+, 이 종목은 완전히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SK텔레콤까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S51. 자,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21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S51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매수했다가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제마진 가격이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S51 관련주를 매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유가 흐름은 보지 마시고요. 이 정제마진이 얼마나 더 상승하는지 그리고 흐름이 꺾이는지 그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S51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가가 조금씩 뛰었던 것이 올 초부터였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월달, 3월달 이 당시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2월달에 발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뛰었는데 이 당시에 보면 주가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4월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게 5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제마진의 가격을 살펴보더라도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3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유가 가격보다는 정제마진 가격,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금융지주.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했는데 5월달에 연준에서 빅스텝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주 내에서도 지금 우리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쪽은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오히려 약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는 조금은 차별화를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차트 흐름을 보세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수급을 보더라도 확실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강원랜드 카지노가 코로나 때문에 3,000명의 인원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가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을 것이고 다음 주에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 종목으로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바로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자, 기관은 전통적인 대형주들을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SK하이닉스, 두 번째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페노션, HMM 이런 종목을 매수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SK하이닉스. 무려 1,7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900억가량을 매수했고 또 삼성 SDI도 많이 매수했죠. 자, 일단 하나씩 클릭해보면 먼저 SK하이닉스의 수급을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 또 보험 이쪽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하지만 그 직전에 수요일부터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고 또 삼성전자도 같이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금요일날 한 차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업종은 지난주 금요일날 많은 매수세가 집중이 되었고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바로 SK하이닉스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이닉스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134,000원에서 꾸준히 내려왔었고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이때 한 차례 바닥을 형성하고 금요일날 강하게 2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히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이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중심선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만큼 기관의 입장에서도 저점이라고 인식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유출해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도 한 차례 바닥을 형성했었고 또 한 차례 또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지금 21선과 맞닿아 있는데, 물론 이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의 바닥을 형성했고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되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기간에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로 잰 듯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닥을 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급락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매수세를 이어간다면, 다시 환율이 약세로 전환이 된다면 1순위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종목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 세 번째로 삼성 SDI. 자, 이 종목은 지난주에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금요일날 한 차례 매수세가 들어왔죠. 일단 삼성 SDI는 2차전지 대표 종목이라 볼 수 있고, 주가도 고점에서 정말 크게 빠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난 8월 13일 고점에서 3월 14일까지 7개월 동안에 거의 45%의 급락이 나왔고, 이제 겨우 바닥에서 26%? 이 정도의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PER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면 적정 PER이 있을 텐데, 그 적정 PER보다 크게 떨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이 과매도 구간이 끝나고 다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짧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자동차, 아마도 이런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서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번 주처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힘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